예제 12는 적분인데 쿼드 함수 그리고 쿼드 L 함수 그리고 trapz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냥 식을 바로 그대로 넣으면 적분이 되죠. 12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0-12번요. 자, 10-12 저 ftn이라고 펑션을 지정을 했네요. ftn은 inline 네, 그리고 x 점 도트 연산자입니다. x 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인라인 함수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적분값 i는 그 result라고 바꾸겠습니다. 변수를 result를 quad 그리고 ftn 자 1부터 3까지 적분을 해라 합니다. 리절트 값이 40.171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10-13이 쿼드 L 함수 이용하는 건데요. 그냥 요거 가지고 바로 해볼게요. 쿼드가 아니라 쿼드 L로 했을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쿼드 L로 해도 40.171 동일한 값이 나오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도 이 정도 함수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아주 복잡한 함수인 경우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10-14를 보시면 네, 14를 보시면 트라페조이달 메소드를 사용하는 TRAF라는 게 있는데 요건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자, result는 trapz 하고 여기에 뭐 아까 ftn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해봤자 오류 납니다. 네. 뭐 1부터 2까지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데이터 XY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적분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좀 전에 그 문제에서 있듯이 1부터 뭐 3까지 적분해라.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에 있는 거 그대로 보면 음, 10-14 그 문제 한번 봐주세요.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떻게 했냐면요. 먼저 x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린 스페이스하고 1부터 2까지 한 100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100개. 자, 이렇게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럼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자, 100개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y는 이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로그 x 네, 점 제곱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100개의 데이터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 x와 네, y라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자, who's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x와 y만 보세요. x, y는 100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적분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구하는 게 바로 트라페조이달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x, 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이만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가 적으면 또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x를 지금 1과 2 사이에서 1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100개가 아니라 여기 한 5개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5개. 예. 그러면 x는 이거겠죠? 그럼 y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5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올지. 아까 100개를 했을 때는 이 값이 나왔거든요. 2.2274요. 자, 이번엔 5개 가지고 했는데, 다르네요. 그죠? 살짝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네, 그 이유는 그 데이터의 어떤 해상도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요 것은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적분을 계산을 했지만 이것은 5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그 오차가 있는 그런 값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TRAPZ를 가지고 적분을 할 때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 듬성듬성하게 있느냐, 개수가 몇 개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커브 피팅입니다. 커브 피팅. 커브 피팅인데 자, 이것은 우리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어, 잘 근사하는 그런 폴리노미알 다항식을 이제 구해내는 것인데요. 자, 어떤 걸 하나 해볼까요? 음, 예제가 긴데 15번 예제 15번 예제 말고 제가 다른 아까 강의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띄우고요. 네. 자, 우선 강의에서 했던 걸 제가 복사를 하면서 한번 해보죠. 우선 음, 강의에서 했던 내용은 약간 좀 보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강의한 거라서 좀 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감안하고 보세요. 구간 0에서 2 사이에서 yx는 요것의 데이터 5개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다항식으로 근사하시오입니다. 1 플러스 x분의 1을 요 데이터를 5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해보죠. 일단 0에서 네,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서 5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x라고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y인데요. 자, y는 우리 식 1 나누기인데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이렇게 도트 연산자로 나눠줘야 됩니다. 1 플러스 x 이렇게 하면은 역시 y도 5개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요거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 y 그림 그리면 음,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냥 플롯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5개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플롯을 이렇게 하지 말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라 라고 옵션을 주겠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가 0과 1 사이 범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항식으로 지금 근사를 해보는데 1차부터 한번 근사를 해보죠. 음, 자, P라고 하겠습니다. P는 폴리핏 네, x, y, 1차식으로 근사하겠습니다. 1차식으로 근사를 했더니 네, 요런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49143x 더하기 0.95333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여기다 이제 한번 같이 겹쳐서 그려볼 텐데, 음, 이걸 그 y1이라고 F1이라고 하겠습니다. F1. 볼까요? 0에서 2까지 그리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x1을 x 데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린 스페이스로요. 스페이스로 0부터 2까지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y1을 1 나누기 1 플러스 x1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0에서 2 사이 이제 진짜 그래프 모양이죠. x1과 y1은 진짜 그래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사화해서 만든 거 그걸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F1은 폴리벨 폴리노미알 값을 하는 거죠. 아까 구한 이거 P 값, 이 P 데이터를 X1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요 P라는 폴리노미알이 X1일 때 어떤 값이냐. 근데 이 X1이라는 게 요거 0에서 2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P가 다 계산이 돼서 이게 F1이란 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1이라는 건 근사적으로 만든 어,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든 피팅해서 만든 그 식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 일단 x하고 y는 다시 그릴게요. x하고 y는 이렇게 데이터를 그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 그린 거하고 똑같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로 그려볼게요. 같이 그려볼게요. 진짜 x1과 y1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실제 실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0에서 2 사이를 그렸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섯 개가 찍혔습니다. 이건 실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사화한 거를 세 번째에다 넣어보죠. 근사화한 거는 x1을 x축으로 하고, 자, f1입니다. 근사화한 데이터는 요거죠. 폴리벨로 구한 거. 그리고 이제 구별이 안 갈 수가 있으니 여기는 좀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점선으로 된 게 근사화한 겁니다. 자, 엔터를 치면 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지금 실제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고요. 이 다섯 개 데이터는 이 빨간색 이 선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선으로 우리 폴리노미얼로 근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 정도, 그러니까 실제 빨간색과 파란색은 한 이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1차로 근사했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계속 다른 차수로 이제 근사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계속 이제 값을 바꿔가야 되니까 우리 함수를 하나 아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 부분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스크립트죠. 네, 스크립트로 만들고 저장을 하고 이름을 p 폴리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폴리 테스트라고 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인도로 와서 자, 요거 없다고 했을 때도요. p 폴리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생겼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지금 4차로 했는데요. 여기 4차로 했는데 여기 1차인데 네, 1차로 한 건데요. 예,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하고 폴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1차일 때입니다. 1차. 그죠? 그러면 자, 2차일 때 한번 또 해볼게요. 바로 이 부분 폴리핏에서 여기 2차로 바꿔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고 폴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파란색이 2차식으로 근사화 시킨 거예요. 이 데이터를. 아까보다 좀 더 비슷해졌죠. 오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3으로 바꿔서 3차 폴리노미얼로 근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리 테스트 해보면 네, 3차니까 더 비슷해졌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제 오차가 생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 다섯 개 데이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4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4차로 하고 저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장하고 커맨드인데 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 커브 피팅이고요. 폴리핏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강의에서 설명한 예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새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건데 우선 먼저 저장을 하고 그다음 보죠. 이거는 폴리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네, 2라고 하고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 x는 1부터 50까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0.3x인데 거기에 약간의 이만큼의 그 노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랜덤 함수로요. 그리고 1차식으로 근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폴리벨 해서 이 실제 p를 여기서 구한 p를 가지고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f로 그린 이 선이 내가 근사화한 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보죠. 폴리테스트 2겠죠. 네. 자, 보시면 이렇게 음, 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변해가는 것을 1차식으로 이렇게 근사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면요. 폴리핏에서 여기 P라고 구했는데 이 P 값이 얼마가 나왔을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P가 얼마일까요? 자, P는 마이너스 0.33133 더하기 1.08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를 생성할 때 마이너스 0.3에다가 뭔가를 좀 더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3x에다가 뭔가를 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피스로 1차식으로 근사를 하니까 이 값과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그런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랜드 n에 여기 2가 아니고 그냥 2를 곱하면 이렇게 2를 곱하면 좀 더 데이터의 폭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거 저장 한번 하고 해보죠. 자, 네, 됐습니까? 좀 더 변동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p 값을 한번 찍어보면 역시 마이너스 0.3, 네, 거의 0.3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노이즈가 없다면 1차식으로도 굉장히 근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요. 네, 보관법, 네, 인터폴레이션 보겠습니다. 자, 인터폴레이션은 그 점과 점 사이의 어떤 데이터를 지금 구해내는 게 지금 인터폴레이션인데요. 또 한번 보죠. 예제 10-16입니다. 네, 10-16. 자, 이것도 아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요. 새로 하나 만들고, 자, x는 0, 2, 3, 4, 5, 8, 9, 10입니다. 자, 그리고 y는 이런 뭐 실습하실 때 이거 완전히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하기 좋으니까 처음 한 번은 같은 값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숫자를 여러분만의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65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XY 데이터가 주어졌는데요. 요거 한번 플롯 먼저 해보겠습니다. XY 하고 여기에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맨날 너무 했으니까 이번에 동그라미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먼저 그리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보관법이니까 저장을 하는데 어, 인, 이, 네, 이게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할 때요. 그 기존에 있는 매트랩 자체에서 제공하는 함수하고 똑같은 걸로 하면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int 뭐 in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in 테스트라고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윈도에 가서 in 테스트를 치면 네, 여기에 그래프가 네, 그려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들이 그 데이터들입니다. 야, 여기 y는 왜 값이 나왔느냐? 그 이유는 여기 y에서 여기 뒷부분 이거 안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막으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자, 동그라미 말고 이렇게 별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내가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책과는 다르게 사소한 거라도 바꿔보는 게 여러분 실력 향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x인, 그러니까 내가 그 인터폴레이션 할 그 구간을 정해주는 거죠. 0에서 0.1씩 해서 0.2씩 해서 10까지 하겠다. 자, 이게 xn이고, 그러면 y 인터폴레이션은 그죠? inter. 자, 이렇게 내가 함수를 어느 정도까지 치다 보면, 이건 이제 옥타브인데 매트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nter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y 데이터가 주어졌고요. 나는 뭘 알고 싶냐면 xin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결과가 알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니어라고 안 쓰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n과yn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롯을 해야 되겠죠? 자, 플롯 요 위에 있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n, yn을 그려야 되겠죠? xn과 yin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커맨드 인도에 가서 해보죠. 네, 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사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뒤에다 메서드 옵션을 주지 않으면 선형 보관으로 그 기본 옵션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이게 아니죠. 네, 이 부분에 이렇게 쓴 것과 여기에 리니어라고 쓴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뭐 보나마나 같겠지만 한번 보죠. 네, 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죠. 자, 그리고 그림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옵션을 줘가지고 조금 점선이나 이런 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점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책에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블루 B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해보면 네, 그렇죠.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어리스트와 스플라인과 그 pchips가 있는데요. 뭐 니어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니어리스트입니다. 저장하시고 다음에 커맨드 인도에 와서 네,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값으로 중간 딱 잘라서 점과 점 사이 중간을 잘라서 가까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관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플라인입니다. 네, 스플라인이죠. 네, 스플라인. 네, 자, 저장하고 커맨드 인도에 와서 해보면 네, 곡선입니다. 부드럽게 곡선이 되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PC 칩인데요. 요게 이제 스플라인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PC 칩이 아니라 P 칩이죠. 네, P 칩. 네, 요거 저장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스플라인과 비슷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그 한번 잠깐 트릭을 한번 써보죠. 여기서 P 칩을 먼저 그리고 여기에 스플라인을 하나 더 해서 yn 스플라인이니까 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플라인을 써보겠습니다. 네, 스플라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다 그려주는 거죠. 여기에 xin과 yin. 네, 여기는 블루인데 여기 레드로 하겠습니다. 네, 레드가 스플라인이죠. yns 이렇게 s야죠. 자, 이렇게 되면 yn은
요 부분은 P칩으로 보관한 거고요. 여기는 스플라인으로 한 겁니다. 빨간색이 스플라인입니다. 자, 저장하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큰 구간,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이게 스플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P칩이거든요. 두 개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과 8 사이, 6과 8 사이 구간이 어, 이 어떤 보관법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네 개를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필요한 또 이 내가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걸로 보관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응용 분야에 맞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은 우리가 도구 계산을 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중에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10장까지 그 강의 내용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뭐 정리를 하자면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매트랩이라는 건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냥 도구도 아니고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람에게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이 편리한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매트랩의 아주 이제 초급 정도, 초중급 정도까지 이제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책에 나오지 않은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응용 분야에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배우면 되고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이런 편리한 도구를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걸 써먹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전공 분야나 이런 쪽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든지 간에 내가 이런 뭔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매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편리하게 결과를 얻고 또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한 학기 동안 책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